자, 안녕하세요. 자운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유튜브 보고 많이들 전화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 우리 무당들이요. 연초에는 되게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만나러 오실 때 한 가지 좀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무당이라 그래서 예의를 갖추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시라는 게 뭐냐면, 자, 예약하고 오시죠. 예약을 하셨어요. 그 시간에 못 오시거나 만약에 늦어지시거나 이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연락은 주시고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안 지키시면 다음 손님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고 또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 거고,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당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죠? 못 오시면 최소한 많은 무당분들이 정초에 좀 바쁘시긴 해요. 그럴 때는 서로 피해 안 주고 서로 전화해가서 뭐 사정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추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재물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재물, 돈. 아니, 저도 그래요. 뭐,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 다들 되게 힘드셨죠. 그리고 삼재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고, 그래요. 병신년 다 병신됐어. 그치? 그치? 다 병신됐는데, 자, 여러분들 지나간 거는 잊으시고, 2016년도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자, 2017년도 정유년 잘 준비하셔서, 또 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운 다 챙겨서, 쟁취하시고, 또 삼재나 조금 해운년 운세가 떨어지신 분들은 그거 대비해서 준비 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재물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통 뭐 재물 얘기하면 관상이나 뭐 이렇게 손금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 제가 저번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는데, 관상하고 손금은 변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크게 중점을 두실 필요는 없고, 변하지 않는 손금이 하나 있어요. 재물 중에. 자, 손금이 이렇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자, 원숭이 손금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한 줄이 쫙 가 있는 거. 그게 타고난 재물이에요. 요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 손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아는 분에 3분 계십니다. 영화배우라고 하셔야 되나요? 장미 씨. 그분이 그 손금이고, 탕혜이 씨. 그분이 그 손금이고, 자, 돌아가셨죠? 정주영 회장님.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3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원숭이 손금을 이렇게 딱 일자로 돼 있어요. 이게 타고난 재물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금이나 관상에 너무 치우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기본 페이스는 내 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으로 좀 볼 때는 이마가,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왜 이 라인이 그렇지 않고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요 라인이.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꺼지지가 않아야 돼요. 약간 저렇게 약간 둥글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그리고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재물이 좀 딸려가지고 내가 후천적으로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실까 하시면, 눈썹하고 눈을 강렬하게 좀 그리시면 돼요. 요새는 눈썹도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좀 강하게. 그래서 남자분들이 눈썹 많이 하시죠. 강하게. 눈썹 많이 하시면 되고, 자, 콧대를 똑바르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도화살에서 콧대하고 콧망울이 동글면 도화살이 좀 들어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콧대가 동글고 콧대가 바로 서고 콧망울이 좀 동글면, 이제 살집이 좀 많으시면 거기에 또 재물이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가늘고 긴 눈썹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상은 변하는 거니까 크게 중점 두지 마시고, 자, 사주에 재물이 좀 있나 없나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재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사주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주에 재물이 들어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연월일시라 그랬어요. 사주 팔자.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혼자 안 되잖아요. 나라님이 혼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비서분들이 있고 또 보좌해주는 분들이 있고 서로 도와서 그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이러면 될 수 없어요. 그럼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있어요. 야를 떠받쳐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놀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재물이 좀 약해지겠죠. 내가 들어와 있는 것보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재물 다음에 뭐 인맥이나 그쵸? 아니면 뭐 명예나 아니면 뭐 일복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내 재물이 더 살게 되겠죠. 그래서 재물이 내 사주에 있다고만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재물을 뭐가 뒷받침해주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사주에 살들이 많아요. 무슨 살 충 무슨 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재물이 있는데 그 충살이 재물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러면 재물이 또 죽게 돼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는. 자, 재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본 본인들이 사주에 갖고 있는 거에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 말했듯이 궁합, 배우자, 아니면 자녀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자, 또 한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조상. 예. 조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게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이상의 나는 뭔가 운칠 기삼, 운칠 노력 3 거기 앞에 운칠을 내가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그 힘을 해주는 게 바로 조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우자. 자, 그러니까 가족이 되겠죠. 자녀도 되니까. 그 두 번째는 조상이 되겠죠. 그래서 조상한테 잘하라고 제사를 잘 지내라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나는 재물이 사주에 없으니까 에휴 나는 재물도 뭐 저기 할 거고 나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뭐 그것도 못 할 것이고 에휴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서 조상 섬길 수도 없어서 나는 재물을 못 차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재물은 꼭 재물이 들어가서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주에 장점이 있어요. 사주에 장단점이 다 있거든. 그러면 단점을 죽이고 장점을 살리면 그게 재물이 돼요. 장점이 뭐예요? 자, 뭐 사주를 보면 뭐 부지런함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재주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머리가 또 비상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동아살이 충분해가지고 그냥 취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을 취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게 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런데 이제 저희 같은 데 와가지고 얘는 이렇게 사주 재물이 없니?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뭐 기죽을 필요 없으세요. 내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주제 파악이 뭐냐면 내 사주를 잘 알고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잘 알아서 장점을 잘 살리시면 그게 곧 재물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 무당들은 여러분 저희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세요. 근데 아예 무신하지 마.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는 맹신을 하지 말되 자 어느 정도 60% 70% 정도는 우리의 조언을 따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주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조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100% 따르진 않았더라도 내 사주에 이런 게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기본 사주 베이스를 아셔야 재물도 취하시는 거고 이것도 취하는 거. 아유 뭐 무슨 뭐 무당한테 굿 한번 하면 뭐 재물이 확 일어나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나? 그런 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무당한테 굿을 하는 거는 빌어가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빌어드리는 거거든. 재수 보게 해달라고.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손님들한테 대운 들었다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 대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잘 될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개뿔 그런 거 없어요. 대운 들었을 때 열심히 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운이 곳곳에 있는 그 운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 운이 나빠 얘기했을 때는 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운이 안 좋을 때 막 벌리시면 곳곳에 있는 나쁜 운을 내가 취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대운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대운 들어서 굿됐다고, 아이 나 굿됐으니까 굿되고 대운 들었으니까 나 잘 될 거야, 애 개뿔 그런 건 없어. 다 개뻥이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빌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뭔가 성립이 되는 거지. 나만 죽으라고 빌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 자, 재물이라는 거는 어떠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주를 잘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죽이고 그러면 그게 재물로 변신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실 때 궁합 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16년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는데 2017년도 준비 잘 하시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 내 사주에 있어요. 내 사주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2017년도 준비 잘 하시고 16년도처럼 좀 힘들지 않는 해운년이 되시길 바랄게요.